네, 안녕하십니까. 수익 날기 한영석 8월 19일 20일치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 회의를 하다가 시간을 맞춘다 하다가 잠깐 또 타이밍을 놓쳤네요. 어제 오늘 계속 지각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네, 급하게 올리느냐고 또 저희 실시간 채팅방에다가 또 인사하면서 웃음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뭔 이상한 표시를 예,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아주 그냥 지금 예. 자, 오늘 전체 시장 참 장초반 너무 암울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어제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시장, 물론 조정 받을 수는 있습니다. 20매매까지 눌리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흐름도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에 씨가 된 것 같아요. 예. 참, 그, 하락이 너무 갭이 너무 크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강한 갭 하락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야, 이게 진짜 사실 이만큼의 갭 하락이 나온 게 최근에 그리고 죄송합니다. 최근에 요 구간에서 강한 갭 하락이 나오고 나서 아마 그 비율로 놓고 보면은 거의 아마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또 이제 이미 방송 많이 들으신 분들은 또 이미 저의 이야기를 예측을 하시겠지만은 멈춰줘야 될 곳에서 또 잘 멈춰줬다. 예. 멈춰줘야 되는 곳에서 잘 멈춰줬다라는 또 부분. 예. 그러니까 20MA를 일단 간신히, 아주 간신히, 아주 간신히 버텨줬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오후에, 오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글을 하나 넣어드린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약간 2시네요, 2시.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좀 계속 뺑뺑하게 이게 밑으로 하방의 압력을 좀 받고 있는데 왠지 여러분들이 조금 걱정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오후에 이제 이렇게 글을 남겨드리면서 일단 이제 개파락 이후에 강한 이제 흐름이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오늘의 종가 포인트는 20MA 지지 구간인 6,470선 회복 여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랬더니 시장이 제 글을 읽었는지 오늘 6,471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1.17포인트를 예, 넘어서서 예, 어찌됐든 종가상의 흐름에서는 진짜 6,470선을 회복을 했어요. 아주 감질맛 나게. 아우 진짜 근데 때려주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제가 이 6,470선 이 20MA 회복이 되게 중요하게 이제 본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평선의 흐름에서 기본 평균 가격 이하로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 이렇게 강한 개파락이 이렇게 나오고 나온 상황에서 여기도 이제 제가 적어놨습니다. 20MA 지지가 확인이 되고 저점의 망치형 패턴이 형성이 된다면 망치형 패턴이 형성이 됐어요. 지금 내일의 흐름에서 뭐가 나올 수 있다? 상승 샛별형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게 상승 샛별형 구간이 도대체 뭐야?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여기에서 갭상승 이후에 이렇게 양봉의 흐름이 나와주는 거. 그렇죠? 이렇게 높은 양봉이 나오던 이렇게 짧은 양봉이 나오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양봉의 흐름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내일은 약간 반등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아무 이유도 없이 아예 그냥 갭상승할 거예요. 그냥 좋아질 거예요. 어떤 근거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그거는 그냥 제가 가장 싫어하는 감으로 매매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감으로 매매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근거가 필요하다. 일단 이제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은요. 뭐 캔들의 에너지에서도 일단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근거는 일단 망치형의 기준에서 놓고 보면은요. 이 망치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은요. 요 아래 꼬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저점에서 되돌리는 흐름이 있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되돌리는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는 이 추세선 이하의 금액에서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 신규 매수세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추세선의 흐름이 잘 지지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주가가 전일 큰 하락의 흐름이 나왔고 오늘 또 추가적인 갭 하락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는데 이 하락의 에너지가 강하게 내려오고 있는 이 하방의 에너지가 이 구간에서 일정 부분 좀 소멸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해석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의 해석이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조금 하방의 에너지가 오늘 뭐 크게 내려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장 후반에 약간 소멸되는 느낌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제가 낙폭의 흐름이 제한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 거래대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대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요. 주가가 하락을 할 때는 우리가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게 좋다? 아니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좋다? 이제 교육받으신 분들은 마음속에서라도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주가가 하락하는 범위 내에서는요, 이렇게 조정을 받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는요, 거래대금이 이렇게 축소되는 게 좋습니다. 예. 자, 거래대금이 축소가 된다라는 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에서 전체적인 거래대금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주가는 하락을 하지만 이 거래대금이라는 게 뭐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거래량과 그 주식의 가격하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그 얘기로 놓고 보면은 이 거래대금이 많지 않다라는 거는 결국 그만큼 이탈하는 흐름이 강하지가 않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기조에서 실질적으로 반발 매수세가 이 구간에서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게 오늘 이 종가상의 흐름에서는 어느 정도 나타난 모습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의 기준에서 뭔가 조금 반등의 흐름이 나오면서 뭐 이런 출발에 OMA를 돌파하든 뭐 120MA까지 다시 돌파해주면은 땡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일단 반등 이후에 양봉의 흐름까지만 요 정도까지만 이렇게 나와준다고만 해도 사실 내일의 기준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요번 한 주의 흐름의 기준에서는 20MA 돌파, 120MA 돌파 기준에서 진짜 한 7,000포인트 이상에서 금요일까지 이렇게만 나와주면 너무 베스트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한번 가져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뭐 전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 증시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정말 큰 낙폭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뭐 반도체 업종 자체가 큰 낙폭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사실 국내 지수까지 이번 뭐 오늘 개장 초부터 이제 끌고 왔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 좀 반등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내일 흐름의 기준에서 만약 개파락 이후에 여기서 음봉이 이렇게 나온다.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는 진짜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요 구간밖에 없어요. 요 구간. 예. 저점. 우리가 횡보하던 구간의 저점. 예. 요 구간. 그냥 그 구간이 진짜 최후의 보루가 거의 한 6,280, 한 6,300포인트 요 라인업이에요. 예. 이게 벗어나 버리면은 사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과연 이 흐름까지 완전히 이탈하는 모습이 내일 나올까라고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좀 작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그냥 막연하게 지수를 그냥 우리가 추종하는 게 아니라 자,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요. 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분봉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가 장 마감이에요. 정규장 마감 시간입니다. 요게 자, 정규장 마감을 하고 나서 예, 그냥 애프터마켓 들어가면서부터 그냥 슈팅이 팍 나와버렸어요. 예,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뭐 저희 오늘 여기 그 저희 게시판에 예, 뭐 SK 주식 뭐 무밭에서 무 뽑듯이 로켓 발사합니다 하면서 예?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려주셨어요. 우리 용님께서. 네, 그 진짜 로켓 발사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강하게 예, 뭐 그냥 한 방에 그냥 확 되돌리는 흐름이 나와버렸습니다. 오늘.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시작가보다도 완전히 되돌리면서 그렇죠? 완전히 되돌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애프터마켓 초반에는 뭐 양전환까지도 됐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눌리면서 소폭 이제 마감하는 흐름이 이제 만들어지긴 했는데 SK 하이닉스 장 후반에 강하게 되돌리는 흐름 나왔고요. 자, 삼성전자도 예, 강하게 되돌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똑같이.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 이외에 뭐 주력 종목들 그다음에 상위 종목들 장 후반에 되돌리는 흐름 SK스퀘어도 장 흐름에 되돌리는 흐름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반도체 업종의 흐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장 막판에 이렇게 강한 되돌림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 자, 그러면서 자, 삼성전자 오늘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까? 예. 얘도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그냥 제가 오늘 장중에 한번 살짝 그어놓은 추세선인데 그래 여기서 반등 나와줘야 되는데 라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저점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눈여겨봤을 때 요 저점에 대한 기준점들, 요 추세선들이 이렇게 살아 움직여 나갈 때 자, 여기서는 네가 반등이 나와줘야지만 된 놈이다. 배운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여지없이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무슨 흐름으로 마감이 됐어요? 얘가 오히려 지금 망치형 중에서도 어떤 망치? 몸통이 거의 없는 십자형, 울트라형 망치가 나왔어요. 가장 되돌림의 힘이 가장 센 저점에 20MA 지지하면서 그 다음에 120MA 이탈한 거를 회복을 하면서 그 다음에 망치형의 흐름으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내일의 흐름에서 샛별형의 흐름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 도대체 샛별형이 뭔데? 막 이렇게 지금 어, 나는 그거 몰라 이렇게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제가 뭐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은 요런 흐름이에요. 요런 흐름. 여기 쭉 이렇게 놓고 볼게요. 요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앞에 강한 음봉이 내려와요. 뭐 짧은 음봉이든 음봉이든 하여튼간 음봉이 내려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전일 종가 대비 갭하락으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전일 종가 대비 갭하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갭상승 이후에 양봉이 나와준다라는 거. 자, 요 패턴이 우리가 샛별형이라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샛별형의 변형형 패턴. 그래서 이런 샛별형이 나온다라는 거는 결국 무슨 의미냐? 하방의 에너지가 소멸이 되고 다시 주가가 방향성을 다시 되돌리는 그런 어떤 기준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캔들의 패턴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 보는 거예요. 기다려 보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변형 샛별형이죠. 이해돼요? 요 캔들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개파락 이후에 강한 양봉의 흐름.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일의 기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떤 기대감을 갖고 본다 한다면은 삼성전자는 내일 이런 양봉의 흐름. 자, 요 양봉의 흐름 만들어지면은 잠깐 조정을 받고 되돌리는 흐름이기는 하지만은 일단 60MA 돌파하러 가는 그 추세는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보십시오. SK 하이닉스는 완전히 되돌렸죠. 예, 양봉으로 완전히 되돌려 버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되돌리는 과정에서 거래 대금이 얘는 오히려 강하게 밀고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추세 방향성 자체를 완전히 힘의 크기가 완전히 역전이 된 그런 흐름을 오늘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일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얘도 한번 보세요. 참 되게 아주 교묘할 것 같지만은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게 20MA거든요. 자, 요 20MA를 돌파를 했어요. 되돌리면서. 그다음에 요 120MA도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 요 숫자를 한번 볼게요. 모니터상에. 자, 지금 종가가 162만 4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120MA가 162만 5천 원, 950원이니까는 162만 뭐한 6천 원 정도. 그러니까 한 두 호가 정도, 예, 두 호가 정도 못 미친 상황에서 좀 뭐 내려온 그런 케이스 지금 거의 뭐 120MA까지 되돌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이 구간이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요 구간이 지금 이평선이 120, 20, OMA가 다 맞물려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오늘 요 20MA와 OMA 사이에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은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졌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추세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요. 아니요. 네. 자, 요렇게 놓고 보시면은 OMA가 160만 원. 그렇죠? 20MA가 159만 7천 원. 그래서 지금 OMA와 20MA가 서로 지금 오늘 크로스가 됐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 그러면은 지금 평균 가격의 이평선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우상향의 추세를 얘가 쫓아갈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여기서 이탈될 가능성이 높다. OMA는 방향성을 이렇게 지금 우상향으로 잡았어요. 20MA는 얘가 지금 좀 다시 그려드릴게요. OMA는 지금 방향성을 이렇게 잡아가고 있고요. 20MA는 여기서 이렇게 지금 되돌리는 흐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구조에서는 이런 OMA를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오늘이냐 내일이냐 구조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의 기준에서 뭐 아직까지 편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어저께 뭐 고점에서 이렇게 뭐 밀려 내려오는 과정에서 좀 불안한 마음에 매도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의 기준에서 양봉의 기준에서 그렇죠. 요 OMA를 타고 올라가는 양봉의 기준에서 또 추가적인 또 신규 편입을 하셔도 무난하다. 예,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오늘 이 종가를 완전하게 이탈하면서 예, 이 OMA 선을 이탈하는 구조에서 이런 흐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위험한 또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런 구조에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완전히 얘가 추세가 이탈이 됐다. 종가상행 기준이에요. 장중의 흐름으로 보시면 안 돼요. 자, 오늘처럼 종가상의 흐름이라 장중의 흐름으로 보면 뭐 150만 원 이탈됐을 때 와 죽으러 가는구나 해갖고 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투매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어저께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뭐냐면은 장중에는 저점에 대한 어떤 하방의 압력이 강해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추세를 되돌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이탈, 조정의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종가상의 흐름까지 꼭 눈여겨보시기 바란다. 그래서 종가상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라고 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오늘 흐름까지 여러분들이 지켜보셨다라고 한다면 사실 대장 초에 우리가 봤던 모습과 그 다음에 장중에 봤던 모습과 그 다음에 장 후반 애프터마켓에서의 우리가 되돌리는 흐름의 을 놓고 봤을 땐 충분히 아직까지는 시장이
완전히 그냥 밀려 나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되돌릴 수 있는 충분한 여력과 에너지가 아직까지는 넘쳐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내일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봐요. 예. 왜냐면은 뭐 물론 지금 뭐 미국에서의 어떤 뭐 전일 반도체 업종이 상당히 좀 부진을 좀 보이기는 했지만, 그 부진의 이유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업종의 훼손이 아니잖아요. 업종의 훼손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일시적으로 어떤 미 증시에 그동안 이제 강하게 올라왔던 전반적인 어떤 흐름에서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또 강하게 나왔던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어, 지금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면 미 시장, 그다음에 미 현지에서 바라보는 이 AI 반도체 관련 산업의 이 흐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의 그 시장의 눈높이가 반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방향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그런 어떤 한 축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이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는 그 힘의 균형점이 아주 팽팽합니다. 여전히. 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뭐 금리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또 시장에 존재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향점을 놓고 많은 또 분석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일단 저희 관점에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멘텀,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방향성, 이거는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분기, 4분기에 나타날 뭐 실적 발표는 이미 안 봐도 비디오일 정도로 뻔히 보이잖아요. 네. 다만 이 흐름이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또 이끌어가는 흐름을 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지, 거기에 따른 어떤 영향의 문제인 것뿐이지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그 부분은 좀 안심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저희도 요 아랫부분에서 요 구간에서 저희가 이제 매수를 하면서 그다음에 요 구간까지 이제 끌고 올라가면서 높은 또 수익의 구조를 만들기도 했지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업 실적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썩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얘네들이 이제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200만 원 이상까지 돌파했을 때 시가총액이 180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뭐 정말 말도 안 되죠. 1조가 나올까 말까입니다. 영업이익.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보세요. 시가총액이 180조였을 때 영업이익이 1조도 나올까 말까 한다고 한다면 그 PR이 얼마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적 모멘텀으로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도 좀 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싶은 종목은 아닌데, 어찌됐든 시장에서 지금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어찌됐든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 저희도 관심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얘는 실적 모멘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실적 모멘텀 중심에서 중장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끌고 가는 종목이 아니라 좀 변동성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종목이다라는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넘어야 되겠어요? 60MA 아이고 왜 이렇게 커졌지? 60MA를 돌파하는 게 요게 이제 가장 큰 숙제입니다. 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에서는 지금 현재 구간은 좋죠. 왜냐하면은 하방의 저점이 지금 20MA의 지지를 받고 망치형의 흐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늘 수급의 기준에서 강하게 뻗어나가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이 하방의 흐름이 좀 제한적인, 하방 경직성이 좀 확인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기준에서도 뭔가 양봉의 흐름으로 같이 60MA 돌파의 기준을
좀 체크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흐름의 기준에서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상당히 정말 초반에는 초강세였습니다.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뭐 장 초반에 강한 강세가 있었지만은 종가상의 흐름으로는 결국에는 120MA 돌파한 이후에 하방의 흐름에서 오히려 강한 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죠.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이런 거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같이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을 때 갑자기 슈팅이 나왔어요. 이만큼 슈팅이 나왔어요. 자, 슈팅 나오고 긴 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여기서 마무리됐어요. 자, 여기서 물리신 분 계실 거예요. 자, 여기서 물리셨다라고 해서 아, 다시 되돌아오겠지. 뭐 올라갈 수 있겠지, 언젠가는. 근데 지금 현재 추세 기준에서는 얘는 아주 매우 강한 흔들림, 고점에서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의 범위가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저항은 여기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지지 구간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되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공백이 빕니다. 약 한 40만 원 정도의 공백이 펴요. 30%? 그렇죠. 30% 이상의 조정 구간이 발생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똑같은 캔들인데 똑같은 차트를 보고 있는데 누군가는 막 이거를 그냥 어 이거 매집해야 되나? 이거 뭐 들어가야 되나? 하면서 막 공격적으로 누군가는 들어가시는데 제가 바라보는 입장은 상당히 경계하는 조심스러운 그런 흐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기준이 뭐냐라는 것도 우리가 이 차트의 어떤 캔들의 모습, 윗꼬리가 달리는 강한 캔들의 모습, 물론 OMA를 지지하기는 했습니다. OMA를 지지했지만 얘가 만약에 오늘 주가의 어떤 거래 대금 자체가 미비했다라면 한 요만큼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 그러면은 그래. 강하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어. 왜?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나올 수도 있어. 자, 그리고 지지를 받았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차익 실현 물량이 크지 않았으니까 내일 120MA 돌파의 흐름을 한번 좀 지켜볼까?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거래대금 수급이 이만큼 많이 터졌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털렸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은 내일에 어떻게 보면 하방의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러면은 이 아래의 저항점까지 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현대차의 흐름. 현대차도 오늘 뭐 다른 종목군하고 비슷합니다. 다 20MA 지지. 뭐 코스피 자체가 20MA 어떤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버텼기 때문에 다 20MA의 이 되돌리는 구간에서의 눌림 이후에 다시 재반등의 흐름 이런 구조로 아마 지금 다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LG전자도 60MA 돌파 이후에 다시 돌파 재돌파 그러니까 강한 싸움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되돌리는 흐름에서 수급의 흐름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점에 대한 큰 이탈의 흐름을 우리가 조금 크게 경계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리콘투도 우리가 최근에 이제 상당히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폭이 강화가 되면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는 어때요? OMA를 타고 계속 올라가죠. OMA를 타고 올라가고 솔직히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가 전형적인 오마이 기법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기는 한데 사실 지금 요 윗꼬리가 지금 많이 달려 있어요. 그렇죠? 윗꼬리가 달려 있고 윗꼬리가 달린 시점이 사실 요 구간은 조금 우리가 다시 지우고 깨끗하게 놓고 다시 한번 보면은 요거는 어 여기까지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고점 구간, 요 기간.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얘가 지금 추세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다시 눌리고 돌파했지만은 또 눌려요. 또 돌파했는데 또 눌렸어요. 몇 번 눌렸어요? 최소한 3번 이상 눌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고점에서 이렇게 실패를 계속해요. 실패를 계속하고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고점에서 얘도 이탈이 많이 나왔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하락을 하면서 강한 거래대금이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몰렸으니까는 좋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주가가 하방의 에너지를 받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탈하는 흐름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인식 속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의 기준에서 얘가 OMA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예, 어떻게 보면 조정의 압력. 왜냐하면은 지금 보세요. 이격이 너무 심해요. 지금 여기 120MA, 20MA가 여기 있는데 지금 이 구간 자체가요. 여기는 지금 한 38,000원 구간이란 말이에요. 거의 한 15% 구간의 갭이 발생하고 있어요. 요 구간만. 그러니까는 기술적인 흐름의 구간에서는 지금은 따라 들어가는 구간이 아니라 관망하는 구간. 오히려 반등을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 주가가 뭐 4만 원이나 4만 원 이하로 내려와서 반등하는 흐름에서 들어가면 들어갔지 지금 추세에서는 따라가는 구간은 아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얘를 진짜 따라간다라는 기준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려고 한다면은요. 과감하게 요 60MA를 강하게 돌파하는 기준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요 공고점을 강하게 돌파한 종가상의 흐름이 캔들이 요 위에서 이렇게 요 위에서 잔잔잔잔거리면서 이렇게 있을 때 요 구간에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구간 이런 구간이면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대응할 만한 그런 어떤 자리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로보티즈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체 추세 기준에서 놓고 보면은 얘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목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는데 이 전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가상의 기준에서 윗꼬리가 달리기는 하지만 일단 지지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의 흐름에서 양봉의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얘는 이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이 위에 있는 정고점까지 돌파하는 이런 구점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더 끌고 갈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실 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어떤 그 색깔만 보시고 그냥 얘가 많이 올랐냐 떨어졌냐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가격만 보시면은 여기서 이만큼 올랐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만큼까지 올랐는데. 그러니까 가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하나도 없어요. 상승률만 봐도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고 우리가 어떤 그 매수 매도의 기준을 잡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종목이 지금 어떤 에너지를 갖고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그 힘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측정하는 수 있는 게 가장 첫 번째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건설주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건설, GS건설, 뭐 건설주의 흐름 좋았단 말이죠. 자, 건설주의 흐름 좋았습니다. 하지만은 얘가 지금 이제 60MA를 강하게 돌파를 했어요. 자, 돌파는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전일 시작가 강한 음봉을 아직 되돌리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은 오늘 강한 양봉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양봉의 흐름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은 얘가 진짜 오늘 세게 뭔가 반등을 주려면은요. 이만큼까지 찍고 올라오면서 이만큼을 찍고 올라오면서 아예 장악형이 만들어졌어야 돼요. 그럼 추세가 되돌리는 흐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내일의 흐름까지도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결정 지을 수 있는 흐름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이슈 테마를 가지고 오늘 얘가 올라가니까는 얘 잡아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또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오늘 흐름이 어때요? 얘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되돌려 올라왔지만은 결국에는 장악을 못했어요. 예. 그럴 거라면은 차라리 그냥 이 바닥에서 오히려 그냥 이렇게 몸통이 강하게 오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이런 십자형이 만들어지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차라리. 예, 기술적인 우리가 해석의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 예, 오히려 이게 더 좋지. 이거는 되게 애매한 겁니다. 예, 애매하게 올라가는 거. 차라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무슨 얘기야? 얘가 지금 양봉이 더 크고
힘이 더 큰데 어떻게 얘보다 얘가 더 좋다는 얘기지? 그거는 뭐냐면은요. 오늘 하루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얘가 더 커 보이지만은 연결되는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요. 사실 이런 흐름은 뭐 어떻게 보면은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얘는요. 돌리려면 완전하게 돌리던가 아니면은 정말 힘의 균형점을 뺑뺑하게 끌고 가서 그 뺑뺑함의 힘을 내일 시장에서 한번 더 강하게 폭발을 시켜주던가.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뭐 수급이 강하게 아주 뭐 폭발적으로 들어와 있는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물론 오늘 전체 시장이 5% 이상 하락하는 가운데 뭐 상승의 흐름으로 잡았다라는 것만 자체적으로도 상대 강도가 되게 강한 종목이기는 하죠. 기본적으로 섹터 자체가. 하지만 그 상대 강도에서 추가적인 어떤 강세의 흐름까지 연결을 시키려면 뭐가 돼야 된다? 예, 전반적인 추세나 방향성이 뭔가 시장을 좀 이길 수 있는 모습까지 연결이 돼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제는 좀 차분히 좀 뭐 이렇게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해를 하시고 뭔가 좀 소화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뭐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 이 방송 들어도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지금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려야 보니까 되게 아주 스피드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뭐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는 이 뭐 캔들에 대한 상승 반전형 뭐 장악형 샛별형 캔들의 패턴은 다 요 상승형 하락 반전형 요 캔들의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시고 우리가 뭐 5MA, 20MA, 이평선 이런 거는 이동평균선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우상향이나 어떤 여러 가지 추세, 전고점, 저항선, 지지선 얘는 추세선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갭상승, 갭하락에 대한 갭의 구조에서는 여기 그러니까 이 모든 매매 전략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뭐 제가 하나하나 뜨문뜨문 뽑아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이 한 강 한 강이 거의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되는 강의들이에요. 이 한 강만, 한 강의만.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조금씩 뽑아서 어떻게 보면은 짜집기처럼 지금 이 내용을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어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전체 풀 강의를 여러분들이 한 번은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식 매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셔요. 주식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잘 몰라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어 그게 사실 되게 위험한 그 생각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수익이라는 거는 내가 뭐 고점에서 막 정말 막 몇 천만 원 또 많게는 막 몇 억씩 막 이렇게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 손실 본 그 자산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어디서 뭐 복권 당첨돼서 아니면 뚝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뭐 정말 없어도 되는 그런 돈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세상에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정말 나의 어떤 삶 속에서 피와 땀이 서려 있는 다 정말 소중한 자산이죠. 근데 이 소중한 자산을 여러분들이 지켜나가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거는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는 만큼 지키는 거예요. 뭐 세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기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보시면은요. 뭐꼭 탈세가 아니더라도 절세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사실 제가 그게 전문이었었어요. 원래는요. 제가 이제 기업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각 기업들에게 이제 절세하는 방법들, 예. 그리고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떻게 그 자금들을 좀 선순환할 수 있는 자금으로 우리가 어, 성격을 바꿔놓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컨설팅도 꽤 많이 했어요. 제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탈세와 절세는 다르거든요. 근데 아는 만큼 줄일 수가 있어요. 또 아는 만큼 나의 순 자산을 늘릴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면은요, 그냥 다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근데 이게 주식에서도 똑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이 주식을 하시면서 이 시장에 참여하신 목적은 하나예요. 예. 내가 손실 보려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주식이라는 건 어떤지, 얼마나 쓴지, 단지, 쓴맛, 단맛을 뭐 이렇게 맛보라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내가 돈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냥 이거 그냥 좀 자선 사업하듯이 그냥 한번 던져보고 싶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도박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려고 오신 거예요. 수익을. 그러면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리고 수익을 내가 운이 좋아서 한두 번 내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반복적인 수익을 낼 것이냐?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한번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뭐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뭐 여기저기 막 이렇게 이제 뭐 많은 리딩방에 또 참여하신 분들도 물론 계신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서 어떤 수익을 내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오늘인가요? 예, 오늘인가 저도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뭐 어떤 리딩방에 들어가서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소형 잡주들만 추천을 받으신 거예요. 소형 잡주들만. 그래서 뭐 손실이 어마어마하시다라는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형 잡주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을 매매할 이유가 없어요. 예, 소형 잡주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실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언제 어떻게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그리고 아주 장난치기 좋죠. 예, 정상적인 어떤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정회원분들한테 제가 항상 추천을 해드리는 종목들은 저는 시가총액 1조 이하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중에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쭉 한번 볼게요.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오늘 뭐 강하게 좀 올랐던 종목들 뭐 위메이드 맥스. 예, 뭐 추세 좋아요. 방향성 보면은 뭐 좋아 보여요. 그런데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얘가 시가총액이 4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은 저는 매매 안 해요. 이런 종목들은.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변동성이 워낙 클 수가 있어요. 너무 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변동성 여러분들 한번 낚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끝이 안 보여요. 끝이.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한번 쭉 갔다가도 바람 한번 불면은 그냥 쭉 그냥 추풍낙엽 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저희처럼 막 빠르게 어떻게 진짜 막 매수 매도 손절 막 이런 것들을 아주 기계적으로 탁탁탁탁탁 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은 매매하셔도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내용들 기준으로 놓고 저희가 항상 매매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여기 보시면은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SK 스퀘어, 뭐 저희 뭐 주력 포트폴리오로 잡아놓고 현대차, LG전자, 로보티즈, 뭐 네이버 등등등 여기 있는 많은 종목들이 저희가 다 매매했던 종목들이에요. 예. 저희가 매매했던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은 매매해서 저희가 어떤 수익의 범위를 만들었던 종목들 보시면은 SPG 그렇죠? 그 다음에 로보티즈 이런 대형 종목에서도 다 이런 수익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좀 전에 하나 시스템, LG전자 이런 종목을 매매해도 8월 달에 최근에 매매를 해도 예, 이런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LG노텍, 그렇죠? 네이버
SPG. 아까 전에 한번 먹었고 또 재편입. 그다음에 다운전선, 삼성전기. 이런 시가총액 3위 종목에서도 4위 종목에서도 25% 이상. 예.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버도 20% 이상. 코리아서킷도 17% 이상. 예. 이게 지금 8월 달에만 매매요. 8월 달에만. 예.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걸 매매를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막 매매를 하냐? 아니란 얘기죠. 이런 정확한 기준을 갖고 매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이 차트에 대한 흐름을 얘기하면서 여기는 20MA에는 뭐가 있고 뭐가 돌파하고 정고점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어떤 추세의 흐름 분석하면서 이 기준점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준점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LG전자도 정고점 돌파하고 20MA 지지하고 그렇죠? 외국인 기관 수급까지 확인하고 이런 내용들을 확인이 됐을 때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무 때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LG노텍도 얘도 지금 보면은 눌림목 구간에서 눌림목 구간이라는 거는 그것도 우리가 얘가 어느 정도의 눌림목인지 25%인지 33인지 50인지 이 눌림목 구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상승색별형 패턴, 추세 반등의 흐름 패턴 확인하고 그러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런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패턴 속에서 하나하나의 기준점을 잡고 내가 안전하게 매매를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절대 좀 감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예. 30년 주식을 한 제가 이거는 그냥 주식의 선 경험자로서 그냥 주식 매매의 그냥 선배 입장에서 그냥 뭐 전문가 이런 거 다 떠나서 리딩이고 뭐고 정혜원이고 뭐고 다 떠나서 예. 정말 주식을 오랫동안 했던 그냥 주식 선배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기준 없이 매매하는 것만큼 정말 위험한 거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소위 그 이제 음식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어떤 기본적인 어떤 레시피가 없이 그냥 매일 그냥 어떤 뭔가 감으로만 뭔가 느낌으로만 네, 어떤 음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아주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촉이라는 그 느낌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서 그 감이라는 게 먹힐 수는 있어요.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 어? 뭐 음식이라는 어떤 요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감으로 막 간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그게 일정한 어떤 반복되는 어떤 좋은 맛이 계속 나올 수 있을까요? 어쩌다 한 번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반복적으로 좋은 맛을 계속 만들어낼 수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발 좀 명확한 기준을 꼭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제발입니다.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그냥 뭐 경제 TV 보면서 방송국에서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금씩 알려주는 내용 그런 내용 수준으로는 안 돼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 주식 매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물론 이 방송 저희 정의원분들께서 다 듣고 계세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저희 요 그 채팅방에 저희 채팅방에 이 유튜브 이 실시간 채팅방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 올려주시는 분들 100%가 다 저희 정의원분들이세요. 예, 100%가 다 정의원분들이십니다. 아, 여기 아니신 분들도 계시나? 아, 아니구나. 다 100%예요. 100%다 저희 정의원분들이세요. 예.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알고 매매를 하시는 분과 기준 없이 매매하시는 분들은 다를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 방송에서 물론
뭐 이평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추세라든지 캔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한 번 듣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복습도 좀 하셔야 돼요. 예, 안 그러면은 쉽지 않습니다. 많이 본 것 같지만 결국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기준을 배워서 딱 이제 내가 마음속에 이거는 뭔가 알았어. 그러면은 그 내용을 뭐 실시간 차트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종목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그 기준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수박을 맛있는 진짜 달고 아주 달콤한 이 수박을 나는 고르고 싶은데 우리 예전 같으면 우리가 이제 수박 사러 가면은 과일 가게 아저씨가 이렇게 칼집으로 쑥 삼각형으로 넣어가지고 쭉 빼서 자 꺼내 보여주고 잘 익었지 하면서 이렇게 싸주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통통통통 두들겨 보고 뭐 색깔 보고 꼭지 보고 막 이렇게 사야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떤 수박이 잘 익은 수박인지 몰랐어. 그래서 맨날 사오고 나서 먹으면 맨날 맛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제 수박 전문가한테 보니까 뭐 꼭지는 어떻고 색깔은 어떻고 뭐 똥똥 두들겼을 때 소리는 어떻고 그걸 이제 배웠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그 수박을 살 때 그대로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사갖고 왔는데 진짜 너무 잘 익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것은 이제 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이제는 차트를 보면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 차트가 종목일 수도 있고, 또 이런 어떤 지수 차트를 보면은 이제 시장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이외에 뭐 어떤 수급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방향 이런 것들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 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주식이 뭔가 자꾸 힘들고 뭔가 마음 같지 않고 막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은 이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수학으로 얘기하면은 사칙연산이에요. 예, 사칙연산을 못하고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합니까? 주식을 우리가 하시려면은 이 내용에 대한 개요 정도는 좀 알아야 돼요. 이 개요에 대해서는. 이거를 어렴풋이라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이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의 판단을 하시는데 좀 연세 드신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유 저는요 뭐 나이가 많아서요 또 뭐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예 공부할 시간 없어요 예 그냥 종목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은 뭐 한두 번 수익은 내실 수는 있지만은 이게 본인들의 어떤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 갔을 때는 야, 이거를 진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결국에는 잘못된 판단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교육적인 부분은 꼭 같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뭐 교육 상품 계속 이거 뭐 얼마에 가격 문의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요 내용을 좀 잘 보시고, 예, 어, 결정을 해서 좀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저희가 지금 1개월에 99만 원, 3개월에 220만 원, 1년에 660인데 이 사실 강의만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이 가치는 충분히 해요. 강의만 들으셔도.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문자 매매 사인까지 다 보내드리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매일 저희가 이제 뭐 한두 종목, 뭐 장이 나쁘면은 뭐 종목 당연히 안 나가고요. 뭐 장이 좋을 때는 뭐 한 세 종목까지도 저희가 장중에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다 매수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능하신 범위 내에서 이제 그 초이스를 하셔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 교육에 관한 자료들 다 보내드리고 또 내가 힘들어하는 종목들 AS도 여러분들이 같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여러분들이 요 기준에서 매매를 하시면은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기만 하잖아요. 교육 잘 들으시고 잘 따라오시면은요. 뭐 그러니까는 1,000만 원.
천만 원에서 많게는 한 2천만 원 정도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신다라고 하셔도 한 달 안에는 뽑습니다. 예, 거의 그래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흐름에서 잘 따라와 주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교육비 그렇게 생각만큼 비싼 기준은 아니에요. 예. 일단 뭐 학원비 기준으로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비싼 기준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평생 동안 이 진짜 평생토록 주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손해 보실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종목들 다 이 내용 안에 기준에서 잡아드리는 거고, 저 또한 그 기준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기준으로 매매를 했을 때 잡아냈던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고, 이런 종목들이 만들어낸 수익들이 이런 기준에서 우리가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되는 종목들이 반복되는 수익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저 기준점, 저 방식이 잘못된 거는 아니구나. 어느 정도 검증은 됐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이 자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흐름에서 좀 같이 참여를 하셔서 이제는 단순히 시장을 어떤 감으로 바라보고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한 매매 기준을 갖고 좀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뭐 LG노텍 같은 이런 흐름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희가 들어갔을 때는 어떤 흐름에서 들어갔을까요?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요. 돌파하는 구간에서. 그렇죠? 아니면은 요렇게 우리가 이제 바닥 저점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날짜를 한번 볼까요? 기준을 한번 잡아 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8월 10일. 그렇죠. 요 날이 8월 12일이거든요. 요 날이. 그러니까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뭘 확인을 해요? 자, 눌림목 구간에서 상승 샛별형 패턴. 이게 상승 샛별형이잖아요. 우리가 내일 기다리는 패턴. 그렇죠? 상승 샛별형 패턴이 요거예요. 우리가 그 어디에요? 여기에서도 기다리는 패턴. 그렇죠? 지수에서도 기다리는 패턴.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여기서도 기다리는 패턴. 예,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의 흐름 이런 거 확인하고 20MA 20MA 돌파가 있었는데 이것도 제가 여기 이제 적지는 못했네요. 그러면은 이런 기준이 만들어졌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 짧은 구간이지만 이게 그래도 20% 가까이 되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예. 작은 구간이 아니에요. 작은 수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하시면 얼마든지 수익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혼자서 답답하게 막 정말 까막눈 매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전문가들하고 비교를 해보셔도 돼요. 충분히 충분히 비교해 보셔도 됩니다. 뭘 비교하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내가 매수 매도를 할 때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해 드리는 전문가가 있는지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얼마 이게 아니라 왜냐면은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기준입니다. 고기 잡는 법, 낚시하는 법. 그렇죠? 아까 전에 뭐 예시를 드렸던 잘 익은 수박 고르는 법.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아셔야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 꼭 좀 확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종합해서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오늘은 일단 제가 뭐 마법을 걸어서 그런지 몰라도 6,470 회복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6,471까지만 회복하고 딱 멈춰줬습니다. 어찌됐든 내일의 기준에서 저희가 기대하는 방향은 일단 양봉의 흐름의 기준에서 샛별형의 흐름이 만들어졌으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이 좀 더 강해서 120MA까지 강하게 돌파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최고의 안성맞춤.
만약에 내일 주가가 흐름이 정말 거꾸로 이렇게 이탈하는 흐름의 범위에서 오늘 이 저가 있잖아요. 꼬리, 되돌림이 있었던 이 꼬리의 저가를 만약에 훼손한다. 이런 위험해지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아래점 꼬리 있죠? 이 꼬리 저점이 훼손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망치형이 나왔을 때는 그게 우리가 저점의 기준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제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놓고 나 몰라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내가 산 종목이고 내 자산이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먼저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살피시려면 아시는 만큼 살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꼭 좋은 어떤 명확한 매매 기준. 이 매매의 기준은 나름대로 정형화되어 있는 기준이에요. 예, 어떤 특별한 요게에만 적용되고 요게는 안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형화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수학으로 얘기하면은 마치 어떤 뭐 공식과도 같은 그런 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만 아셔도 시장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또 당하지 않고 남들 한참 막 이렇게 정말 고점에서 팔고 나갈 때 더 올라가겠지 하면서 정말 고점에서 사서 막 물리고 막 그러는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음, 뭐 그런 그 정도만 돼도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을 만들어 나가죠. 그래서 내일의 흐름의 기준에서는 이런 기준 꼭 같이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뭐 장중에 또 실시간으로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많은 정보 공유하면서 또 대응해 나갈 테니까는요. 또 필요한 부분 또 장중에 또 올려드리는 자료 또 참고하시면서 따라오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뭐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어떤 문의사항 주셔도 괜찮습니다. 내일부터라도 빨리 좀 같이 참여해서 나도 이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예, 아이고,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같이 좀 빨리 참여하셔갖고 내일부터라도 좀 수익의 기준점 만들어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그러니까 뭐 장중에는 사실 좀 제가 좀 많이 정신이 없어요. 예, 그리고 요즘 또 저희 연구님도 뭐 다른 지금 또 프로젝트가 하나 또 맡겨진 게 있어서 상당히 좀 많이 좀 바쁘십니다. 그래서 장중에 만약에 좀 통화가 여력치 않을 때는 예, 문자 메시지라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다시 또 바로 회신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또 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도 하루 또 장중에 또 많이 고생 많으셨고 또 하루 또 오늘 일과 또 여러 가지 소화해내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오늘은 뭐 제가 따로 방송이 없었는데 내일은 제가 이제 팍스 경제 또 라이브 생방송이 있고요. 6시, 7시 그 2시간 연속 생방송이 있고요. 또 내일도 또 생방송이 있기 때문에 또 방송 이후에 또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